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에 제작 중이던 영상을 중지하고 열혈 구독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입절, 리밸런싱, 현금 보유 비중 등 어떻게 자산을 보유하고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듯 좋은 종목을 매수할 때는 고점에서 최소 40% 이상 하락 시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여 종목 특성에 맞게 레버리지의 경우 크게, 일반 종목의 경우 급간을 작게 분할 매수를 하여 하락 시마다 더 큰 금액으로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와 가치 수익의 영역에서 어떻게 자산을 운영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저는 불장에 진입하더라도 신규 종목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불타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1억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현금 비중 30%인 3천만 원을 보유한 상태로 투자를 지속하였을 때 투자가 잘 되어서 전체 투자 잔고가 3억이 된다면 현금 보유 비중은 10%가 되게 됩니다. 즉 불장에서 불타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험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산이 불어날수록 레버리지를 하시는 경우 자산 증가에 따라 현금 보유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추어서 현금화 혹은 현금 비중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3억의 시드로 자산이 상승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투자자분이라면 추가 6천만 원을 입절하여 이를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적어도 QQQ 혹은 채권이나 배당주 같은 안전자산에 예치시켜 놓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럴 경우 현금 비중은 다시 30%를 유지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상승장에서 현금 비중 유지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밸런싱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리밸런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목을 변경하는 리밸런싱, 그리고 종목은 그대로 돼 각 종목당 투자금과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변경하는 리밸런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신규 우수한 종목을 발견하는 경우 가령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테슬라 같은 좋은 종목을 발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목의 리밸런싱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의 투자금과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재배정하는 리밸런싱의 경우 상승장과 하락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22년 말처럼 전체적 증시나 자산이 하락하는 경우 저는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을 급격히 줄이면서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종목의 수량을 늘립니다. 그리고 22년 말처럼 하락장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지고 있는 현금을 소진하면서 마이클 세일러와 카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통해 종목을 추가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부동산 자산이나 여러 소유한 자산들이 현금화되면서 이를 통해 하락한 종목을 싸게 매입하는 추가적 현금 비중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를 예를 들면 본주에서 2배 레버리지로 변환하는 등 오히려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비중을 조금씩 늘려갑니다. 이는 같은 금액을 사더라도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를 사는 것이 레버리지의 경우 하락장에서 하락폭이 본주보다 크기 때문에 더 큰 폭의 할인을 받은 상태에서 많은 수량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저는 SOXL과 테슬라, 2배 레버리지 등을 22년 하락장에서 매수하였고 SOXL은 약 150% 수익률로 TSLT도 200% 이상 수익률로 입절하였습니다.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3배 레버리지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앞에서 말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면서 레버리지 배수를 조금씩 줄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상승장에서도 흔히 찾아오는 20% 정도의 조정에서 3배 레버리지의 경우 60% 이상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싸게 주울 수 있는 시드를 조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더불어 레버리지 배수를 줄여 2배에서 본주로 일부만 종목을 변경할 경우 조정 없이 상승하더라도 레버리지와 본주 모두 상승하는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으며 하락이 올 경우에도 다시 본주를 레버리지로 매수하거나 현금 비중으로 보유한 30%의 현금을 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이나 하락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심리적 안정감과 투자 멘탈을 강하게 해주는 근간이 됩니다. 아마 그럼 질문해주신 구독자분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종목 변경을 해야 하냐고 물으시겠지만 이것은 본인의 투자 성향과 인내의 정도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도 크게 동요되지 않는 수준이라 천천히 변환을 할 예정이지만 혹시 마음이 불안하시거나 지금도 만족할 만한 큰 수익이라 생각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현금 비중을 늘리시면서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 실현, 즉 입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상황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포트폴리오 조정 혹은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입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절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주식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든 현금화하여야 내가 이것을 실제로 손에 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전까지는 사이버머니처럼 생각되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현금화하는 순간 우리는 매 순간 매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빠르게 높게 되고 따라서 현금의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국가에서 화폐를 찍어내고 재정 적자를 통해 만들어내는 가장 큰 세금입니다. 이것은 다른 세금과 같이 일부 계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따라서 우리는 화폐의 형태로 자산을 보유할 때 가장 큰 자산 가치의 하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닌은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최선의 방법은 통화를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그의 저서 평화의 경제적 결과에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과정을 통해 정부는 시민들의 부를 비밀리에 몰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파괴 측면에서 경제법칙의 모든 숨겨진 힘을 동원하며 100만 명 중 1명도 알아차릴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1% 올린다는 데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부의 화폐 발행량이나 재정적자 정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인플레이션이라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빈자이자 노동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국이 천문학적 부채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데 그들은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면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여 미국 정부의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를 발생시킨과 동시에
자신들이 찍어낸 돈으로 정부에게 유리한 정책에 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를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의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00원이면 먹었던 짜장면을 이제 만원에 사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인비저블 텍스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선의 전략은 인플레이션율을 넘어서는 우상향하는 자산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설령 주식장 하락 혹은 자산 가치의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보유한 안정적 자산을 매각하고 그것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자본 차입 등을 통해 우상향하는 자산의 비중을 늘리며 하락장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팔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더 매력적인 다른 주식을 사기 위함이다. 더 매력적인 주식을 찾을 수 없다면 보유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는 존 템플턴경의 말처럼 우리는 익절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는 있어도 자산 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유한 자산을 수익률 5%에서 10% 정도의 낮은 수익률에 만족하고 전량 익절하여 현금으로 장기 보유하는 순간 우리는 매초 매순간 자산 가치의 하락을 경험해야 하고 따라서 익절은 필수가 아니라 불가피한 순간, 즉 포트폴리오 재조정 혹은 현금 비중 확보에만 수행해야 하는 가능한 피해야 하는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투자금 5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러한 준칙들을 나름의 룰을 세워 지키면서 이제 15억까지 자산을 상승시켜 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락장에서 남들이 매도할 때 반도체 지수 추종 ETF와 나스닥 레버리지, 테슬라 투자를 진행하였고 당시에는 주위에서 조롱과 비난을 받았을 때에도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하며 투자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대다수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꺼지고 테슬라를 비판하는 시기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테슬라 최악의 하락 시점에서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여러 번의 익절의 유혹과 다른 투자 종목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좋은 수익률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포트폴리오의 조정은 생각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산을 매도할 생각보다는 무언가 더 좋은 자산을 보유하고 하락 시 어떻게 이 우수한 자산을 더 확보할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제 투자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